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목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현 멘토입니다. 저는 항상 원고가 없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원고를 보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내릴만해서 내렸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큰 호재거리가 없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차 등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시장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건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모든 종목군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밖에 있는 인간지표, 박 PD도 오늘 와서 보니까 HTS를 두 머리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손으로 종목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빠졌을까?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진 거죠, 결론은. 아니면 안 좋은 주식을 샀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 한마디 있다고 저한테 온갖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밖에 여자 FD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 FD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밖에 없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했더니, 박 PD 하는 얘기가, 어머, 저 성추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난 너밖에 없어 라는 그 얘기가 과연 성추행일지, 만약에 성추행이라면 013-3366-0110번으로 성추행이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인간지표 왜 이래 이러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원래 이게 딱 하게 되면 이게 013-3366-0110번 이 하단 자막에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날로 먹는 방송이에요, 이게 인간지표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자, 웃자고 얘기를 해본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잡아드릴 그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시청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으시고 013-3366-0110 성추행이다 아니다 요거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정재현 멘토의 한 발 빠른 증시 전략 참 누가 지었는지 참 제대로 지었습니다. 그죠? 자, 칠판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지수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수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다 2인 열어 듣고 있는데 문자 왔다고 하네요. 이분 내 상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보게 된다면 수익을 수월하게 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차별화 조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차별화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수월하게 수익이 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 업종별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동차, 그죠? 그리고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주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부품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IT. IT는 삼성전자가 대장이었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부품주까지 좋은 그런 모습들 예상을 했었고, 화학까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들 섹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찍 하나 긋고서 얘기했었죠. 근데 요 전에 화학, 철강, 건설, 조선, 기계 요런 쪽까지 쭉 나열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는 후발주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쭉 긋고 나서 이쪽에 제약 얘기했었고요. 제약,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섬유의복, 이런 쪽.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화장품 쪽도 뭐 대충 맞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약에 제가 한다라면 이쪽 섹터보다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나 IT, 화학 이런 쪽 섹터를 저라면 할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걸 이평선이라고 하지 말고 주가라고 얘기를 하죠. 차라리 주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많이 올랐다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면 2번에 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좀 더 수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21선, 그리고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죠?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사실. 사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빠져가지고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 이렇게 요 2번의 모습을 보인 종목군들이 무조건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택되어진 애들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10종목이 과거에는 올라갔다라면 이제는 뭐 많아야 2종목에서 3종목? 그 종목밖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말씀을 잘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추구를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을 매일 한단 말이에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주챔이라고 해서 제 주식 챔피언을 잠깐 쉬는 대신에 온라인 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딱 한 20-30분 정도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굵고 짧게 합니다. 내일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홍보성 멘트였었고요. 이럴 때는 시기지가 나가야 되는데 인간지표 이런 걸 안 보여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은 거래소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은 21선에 대한 방향성이죠. 21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 권역이죠. 박스 권역에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했던 게 요 날이었네요. 그죠? 요 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었었죠. 결국 지수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올 대로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서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올라갈 만큼 올라왔으니까 밀려 내려올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더 낫다라는 점은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까지도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상승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락을 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HTS 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업종으로 넘어갔는데, 일단은 일별 동향 그래프를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죠. 즉,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고 기관들까지 함께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주구장창 매도 나왔어요. 그죠? 주구장창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개인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결국은 탄력 도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3대 주체 중 하나의 주체, 즉 개인 쪽만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러한 가능성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3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지금 자체가 3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주들을 좀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시황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랐어요. 자, 거래소 하락 추세 때 벗겨낸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급락은 나오진 않습니다. 당분간. 왜일까요? 그 부분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봐도 될 만한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대를 벗겨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이 700선 자리대를 넘어서 줘야지만 한 마디가 더 움직이는, 즉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승이 720선 정도 때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 700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약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시장이 왜 빠질 수가 없는가 그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빠른데요. 자, 한번 봅시다. 왜 빠지지 않는가? Y.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Y.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다들 얘기할 겁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졌어요. 10월 달에 없을 겁니다. 즉 다음 주에 뭐가 있죠? FOMC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다음 주에 FOMC를 좀 앞두고 있는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돕니다. 금리 인상은 2017년은 돼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표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금리를 진짜 지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16년도죠. 16년 3월 달에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퍼센티지가 5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은 50%를 하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급락은 없다라는 거죠. 지수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7월 21일을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밀렸거든요. 왜 밀렸을까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랬더니 급락이 안 한대요. 아니 금리 인상을 안 한답니다. 연기됐대요. 그러니까 요 빠졌던 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돌리는 그 수순입니다. 지금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2788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는 788포인트로 올라갔었고 그 사이에 700포인트 저항대로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래소 쪽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언제 고점을 쳤느냐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7월 달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었죠. 이 부분들은 지수에서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는 얘기죠. 환율도 미리 신흥국 쪽은 다 선반영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고 과거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인상이 연기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급락은 없다라는 얘기고 내년 3월 달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번에 그 서울경제 7주년이라고 해서 강연회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기본적인 분석상에 PER이라든가 PBR이 여전히 낮습니다. 여전히 낮아요. 어디보다? 주변국보다, 주변 신흥국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메르스에 대한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8월 그 산업활동 동향을 좀 보게 되면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아마 9월 산업활동 동향은 8월 달보단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추석 연휴라든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었고 그 과거에 추경 편성을 했었고 그런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는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016년도에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게 된다라면 15년도보다는 오히려 2016년도가 좀 더 유리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망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급락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은 돌아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거에 표현이 되겠죠. 결국은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죠. LG화학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차는 일단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은 업종 대표주들이 웬만해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실적이 좋아지면 밑에 따라다니는 후발주들, 부품주들이라든가 중소형주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IT주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LG화학은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 쪽의 사업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 결국은 이 현대차가 폭스바겐 여파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하는데, 요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LG화학 쪽, 친환경차 쪽에 시각을 돌리고 그쪽에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똑같다는 얘기예요. 향후에도 실적이 좋은 애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물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은 아직까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가 넘어가서 내년 초 그 정도가 되게 되면 한 1월 중하순경부터 한 2월 달 정도는 되게 되면, 정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 시기 때가 돼야 아마 지수에 출렁거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빠지지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 혹은 어떤 업종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제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칠판을 활용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가운데로 쭉 나눠서 대형주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 추는 개별주. 그리고 난 이에 여기 또가 하나 더 테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후발주들을 일단 제외할게요. 제외하고 일단 상징적인 종목군들만 좀 놓고서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부분들, 반도체, 휴대폰 사업, 그 다음에 뭐 가전, 이런 쪽에 실적이 다 괜찮았어요. 디스플레이 실적이 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그 HTS 상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관종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어떤 종목군들이 바닥을 치고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인 것들 한 몇몇 종목 한번 적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니까 후발주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 후발주들을 KH바텍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솔이 있고요. Y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KH바텍은 뭐예요? 향후에 어떤 섹터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부분들인데 움직이지 마세요. 나오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오면 봐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소형 스마트폰, 아니 중소형이 아니죠. 중저가 스마트폰에 메탈 케이스가 채용되는 그런 확률이 높잖아요. KH바텍은 그 부분들 때문에 차트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Y솔 같은 경우는 소필터, 전자파나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주는 필터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사물인터넷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쪽이죠. 그래서 Y솔이 신고가의 좀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들 아닌 것들을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터치 패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PCB. 이쪽은 전부 다 치킨 게임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러한 그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문인식 같은 거. 최근에 크루셜텍 과거에 좀 많이 올랐었죠.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대형주를 보면서 중하위에 나올 수 있는 그 중소형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삼성전자 하나 봤으니까 차트를 하나씩 좀 보자고요. 자, 보자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지금 어느 분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뭐가 나올 수가 있느냐? 바로 실적이 안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각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한 마디 상승을 해줬고 조정을 준 다음에 이 다음 마디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지가 되고 있죠. 즉 125만원짜리 때가 종가상 깨지게 된다라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좋죠. 그러면 부품주 쪽에 한번 보자고요. KH바텍.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죠? 바닥권역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요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특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바닥을 많이 쳤잖아요. 일단 크게 바닥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돌리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중소형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같은 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와이솔 같은 경우도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아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 주챔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와이솔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결과물들은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까지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장이 잘 나가니까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독점적인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단 말이에요. 게다가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면 그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알게 모르게 이 기술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서도 기사거리만 놓고서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부품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많이 있어요. 파트로부터 시작해서 모베이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서원 인텍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PCB 업체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약한 애들이 좀 많아요.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덕 GDS,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오히려 안 좋은 애들이 더 많죠. 근데 웬만한 종목군들 다 바닥에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뭐 밀려주면은 매수를 해볼 만한 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 조금 무겁겠죠. 좀 무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멜파스나 많이 올라갔죠. 멜파스도. 그죠? 바닥권역에서. 일진 디스플레이 오늘 못 올라가지 못했고, KH바텍 말씀을 드렸었고, S맥 이런 거 못 올라갔죠. 즉 터치 패널을 만드는 애들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애들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삼성전자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18,000원까지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 즉 수출을 하는 기업들. 쿠르셜텍 같은 경우는 만성 적자 기업이었었어요. 만성 적자 기업이었었고 실적 적자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났던 기업인데 중국의 대만 업체의 이런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눌림목을 주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 컴퓨터 안에 저 HTS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위야 이 HTS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회사의 HTS도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만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LG화학 2차전지의 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3호 트리오들 뭐 이런 애들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전 2차전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기차나 이쪽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황 자체를 이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살짝 살포시 좀 빼놨었는데 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 쉬어가는 그런 몇몇 종목군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을 보면 다 볼 수가 있죠. 결국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대장이 좋으면 후발주들도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차별화가 좀 나와요. 결국은 대형주는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대형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중소형주를 하긴 하는데 흐지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고 하는 부분들,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고, 결국은 대형주를 했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못했던 거고. 두 번째, 개별 주주를 보게 된다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 루머에 해당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루머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 투자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대선 총선 관련주죠. 총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재료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정부 정책.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던 부분들이 이것도 빗나간 겁니다. 계속 빗나간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4대강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4대강 얘기가 나왔는데 극심하게 가뭄이 일었죠. 그래서 이 4대강을 활용을 해서 급수를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관주죠, 강관주. 파이프, 중소철강주들이 이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4대강 관련 물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건데, 근데 얘네들이 안 움직였어요. 물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물 관련주. 젠트로,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보게 되면, 죄송스럽게도 이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테마 쪽은 약간 좀 이렇게 핀트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도 아마 한 번쯤은 움직일 거예요. 얘네들도. 왜냐면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전략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재료나 이런 것들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뜨끈뜨끈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총선이에요. 총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결국에는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조금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흐름들 기억을 쭉 한번 되돌려 보면 주식을 하게 돼서 주식을 하면서 등락은 항상 있어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의 흐름들이 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때는 기분이 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시기 때가 되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인상을 씁니다. 이렇게 표정이 아주 이쁘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은요,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이 실적이 되는, 즉 근본이 되는 주식군들은 결과물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실적이 나오는 주식, 즉 근본이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세요. 그러면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빨간색 글자가 있거나 영어가 써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라면 교체 매매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굵고 짧게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더 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요. 결국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깡통을 차거나 돈이 쪼그라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이 있는 종목군들 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LG화학 관련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마주, 개별주 좋아요. 단기간에 쫙쫙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게 되면 큰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자리대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 라인대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대 여기 이렇게죠?
요 폭만큼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밀리게 되면 20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다시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00포인트 언저리. 그럼 그 자리대가 약 241선과 21선에 대한 눌림목 자리라는 얘기죠. 이 자리대까지. 그러니까 눌림목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코스닥은 여전히 박스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조금 빨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 박스예요. 그러면 일단 칠판을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다음 주 지수에 대한 전략 부분들은, 지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 눌림목 20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공개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챙겨도 좋을 시기다 라는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 압니다. 눌림목 구간은 2000포인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 1960 보고 있었어요. 빠져봤자 3%? 지수로 3%.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여전히 박스입니다. 여전히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700피죠? 위에 상단이. 이게 넘어가 720가거든요. 하단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약 665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665포인트. 이렇게 해서 박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지수를 봤으니까 수급적인 거 봐야 될 거예요. 어제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매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나왔거든요.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 나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일단 얘네들 나오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11시, 거의 12시, 약간 한 11시 50분경부터 한 2시 정도 때까지 5분봉으로 보시면 계속 음봉 떨어졌을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밀려 내려왔다가 찔끔 반등 나오고 말고. 그러한 흐름들은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를 하지 말아야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안 빠져요. 일단 수급은 이렇게 보시고, 업종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좀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강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하게 되면 자동차. 얘네들이 밀려버리게 되면 지수도 같이 빠집니다. 순환매, 다른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는 약해요. 약하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화학이죠, 화학. 화학도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차전지예요. 얘네들 실적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되, 얘네 쪽이 주도 업종이고 나머지는 다 후발주입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전부 다 후발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얘네 옥석 가리기 들어갔어요. 오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강했을 겁니다. 걔는 2개만 강했어요. 이제는 다 못 올라갑니다. 죽을 애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까다롭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추정매매 하세요. 추정매매. 어닝 시즌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력이 좋습니다. 조금 더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데 제가 여전히 보고 있는 업종은 다음 주에도 볼만한 업종은 IT예요. IT 여전히 관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들을 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는 사실 좀 놓쳤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그렇고 화학 업종 2차전지 말고 순수 화학 쪽에 이쪽을 보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제가 죄송하지만 안 보겠습니다. 제가 놓쳤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도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공통된 부분들은 이쪽에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있어요. 분기 사상 최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 HTS 기사만 봐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주챔에서도 9월 달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일 겁니다. 10월 달이랑. 저 잠깐 출연했었을 때 그런 종목군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자면 내수 쪽 섹터인데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내수 쪽에서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거 같아요. 저거 건자재. 지금 건자재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건자재 얘기하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전부 IT 거예요, IT. 그죠? 그죠? 건자재 봅니다. 저 건자재 봅니다. 건자재. 요거를 참고를 해보시고, 연말, 연초는 아마 이쪽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못다했던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저녁 9시일 거예요.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 주챔입니다. 온라인 주챔. 무료 공개방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013-3366-0110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려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